오늘 아침 전문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재가동 약속을 어긴 현대중공업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시작됐습니다. 올해만 수천억 원어치가 팔린 군산 사랑 상품권과 달리 전주시 지역 화폐는 사용이 저조합니다. 홍보도 안 돼 있고 쓰기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가운데 50% 가까이가 전북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물론 관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 2년이 다 되고 있지만 재가동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도내 협력업체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현대중공업 대표자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일감을 잃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지난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군산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청원에는 지난 2년을 버텨온 눈물겨운 사연들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체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빚만 남고 가족 같은 직원을 모두 내보낸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대통령께 좀 호소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도민 여러분들이 전체 다 보셔가지고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일시 중단이다 2년 뒤에 재가동한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며 현대중공업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길선 당시 회장과 사장이었던 권오갑 현 지주 대표이사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안 돌릴 것 같으면 안 돌린다고 해야 여기 기업인들도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기업을 살릴 거 아니냐.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재가동 시점을 명확히 밝힌 바 없고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가동 시점을 밝힌 바는 없고요. 물량이 확보되면은 그 시점에 재가동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고.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선박 수주가 충분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군산의 눈물과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명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지원금만 빼돌려온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라면 봉지나 페트병 라벨과 같은 폐비닐을 이용해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만큼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 대표 등 전국의 폐기물 처리업자 10명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폐비닐 회수와 재활용 실적을 부풀려 지원금을 빼돌린 건데 액수가 86억 원에 이릅니다. 양을 부풀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폐비닐 회수나 재활용 실적 평가가 현장 확인 없이 서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들은 추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실제 수거한 폐비닐 양을 최고 7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단계 주체들 간에 서류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같은 범행은 감독기관 직원들의 묵인과 조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감시 책임이 있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은 오히려 서류를 조작하며 범죄를 도왔습니다. 1회 수백만 원 정도 된 부분을 인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상시 향응 접대 수준입니다. 검찰은 폐기물 업체 대표 10명을 사기 혐의로 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직원 3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업체 261개를 전수조사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 바꾸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인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민협의체에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가 정관을 악용해 시가 지급한 출연금과 반입 수수료를 빼돌려왔다며 운영진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는
시민단체가 내부 사정을 제대로 모른 채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성이 주인된 나라를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첫 국가기념일이 오는 11일입니다. 기념일을 앞두고 전주 MBC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혁명의 발상지답게 전북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취재했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정읍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만행을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전봉준과 농민들. 수탈의 상징인 정읍천의 만석불을 허물고 그곳에서 죽창을 세워두고 모닥불을 쬐며 난생 처음 자중과 혁명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1차 기병 단계인 고창 무장기포에서는 혁명 대장정의 정당성을 포고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안 백산에서는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로 함축된 농민혁명군의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한 5천여 명의 무리가 다 모여서 그야말로 조선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강령과 나름대로의 준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오를 정비해서 혁명군은 이어 정읍 황토현에서 광군을 맞아 대승을 거뒀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전적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폭 구민과 보국 안민의 기치 아래 농민군은 전주성에 입성해 신분상 차별 철폐를 담은 폐정 계획을 놓고 조선 조정과 전주 화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동학혁명군은 인근의 용머리고기를 넘어 전라 감영까지 진격했고 사회개혁 추진과 함께 2차 기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경복궁 난입으로 전라, 경상, 충청 지역에서 동학군의 봉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후에는 전봉준, 김계남 장군이 2차 기병을 하고 완주 삼례에서 봉기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전라북도를 포괄한 모든 지역에 다 통문이 돌고 약 15,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동학농민군들이 대오를 정비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 삼례였습니다. 하지만 충남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하고 전봉준과 농민군 만여 명은 김제 원평과 구밀안에서 진을 졌지만 최후의 일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은 전국 355곳, 이 가운데 43%인 156곳이 도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국가지정문화재 3건과 시도 지정문화재 3건에 그쳐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지고 발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 되고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일제 잔재로 지목돼 온 군산 서수면의 명칭 변경이 무산됐습니다. 서수면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면민의 60.8%인 1,531명이 명칭 변경 주민투표에 참여했지만 특정 명칭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추진위는 그동안 면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관 연합회는 어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노인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선 난타와 한국무용 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받았으며 효행자와 노인복지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군산의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이 올해도 수천억 원어치가 발행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주 평화동 일대에서도 꽃전이란 지역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데 아직 사업 초기라서인지 존재감은 크지 않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주시 평화동 일대 69곳의 가맹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 꽃전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키우자는 취지로 전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정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원권 꽃전 화폐입니다. 지폐에 적힌 액수만큼 실제 돈처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가 도입이 되면은 지역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5% 할인 혜택이 있지만 현장 반응이 마냥 호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화폐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처음인데. 사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사용은 안 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플랭이나 이런 거 보고. 초기 홍보가 부족했던 데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주유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꽃전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지정된 복지관까지 가야 하고 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을 가맹점주 수수료로 메우는 점도 한계입니다. 시중에 유통된 꽃전은 1,300만 원 수준. 상용화를 위해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원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훨씬 더 공동체를 살리면서 이 화폐를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지역화폐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경우 군산시가 할인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등 통큰 지원을 해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첫 지역화폐인 꽃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생한 만큼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해 입법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전남권 일부 시군이 요구한 농민수당 신설 심의 요구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추진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은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전라북도의 즉각 시행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수백 건의 문제점이 발견돼 보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교량 접속도로 표장 균형과 낙석 방지택 노후화 등 880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수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또 전주와 완주 등 상태가 심한 급경사지와 도로 교량, 저수지 등 7곳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진단이 추진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완주군이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완주 안심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완주 안심콜 서비스는 자녀가 부모님 안부 확인을 요청하면 이장이나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완주군은 콜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녀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노인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말 첫 국가 기념일을 앞두고 동학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쉼터가 정읍 만석보 일대에 조성됐습니다. 익산 국토청과 정읍시가 조성한 만석보 쉼터는 동진강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에 위치해 혁명의 단초가 된 만석보와 혁명군 집결지인 백산성, 황토현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27호를 조성하고 내장산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이르는 81.6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휴식 및 여가 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찾아 육성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에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가 선정됐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허브를 소재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관광지 구축 컨설팅과 온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팸 투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임실에서 열린 의견문화제와 어린이날 큰잔치 방문객이 5만 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임실구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린 어린이 큰잔치에서는 푸드트럭과 청년몰 부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고 의견문화제 역시 역대 최대인 3만 명이 운집해 전국의 반려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방부제가 걱정 없는 국산 밀을 활용한 요리 경연이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어제 전주에서 제과 제빵사를 꿈꾸는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밀 케이크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에게 농진청장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고소밀과 아리흙 등 우리밀 품종은 높은 품질로 전주 초코파이와 천안 호두과자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재배 면적 확대가 관건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도내 경제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에서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6개 경제단체 대표와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회원사 1,980곳과 함께 인구 늘리기 운동과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출산하기 좋은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새하얀 꽃 사이를 가로지르는 열차 풍경으로 명소화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가로수길에 이팝나무 군락이 최근 만개했다고 합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팝꽃도 화사하게 피고 밑에 철길이 비드란하게 놓여 있는 게 추억 속으로 또 그리움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친구 명의를 도용해 마약성 약물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44회에 걸쳐 향정신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친구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수협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입 후보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어촌계 소속 출마자 58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수협 대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5일 같은 어촌계 출마자 7명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홍삼 세트에 담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89회 춘향제 개막 공연 춘몽이 오늘 광안로원 완월정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목요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어버이날 특집 공연으로 마련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마련한 목요 초청 공연이 오늘 한옥마을 내 공간봄에서 피아노 치는 감성 소리꾼 고영렬의 무대로 진행됩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은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전지적 합창단 시점이라는 부제로 브라보 콘서트를 엽니다. YD 중년음악회가 올해 완산 체련공원 내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제59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가 오늘 고창군 도산리 고인돌에서 체화됩니다. 전국 각지의 출판물과 도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고창 한국지역 도서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책마을 해리에서 열립니다. 고전 소설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가 오늘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완주군이 삼례시장 청년몰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낮 기온은 23도, 익산은 6도에서 23도, 동북권은 무주가 5도에서 24도, 장수가 6도에서 22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9도에서 21도, 부안이 9도에서 2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에서 나쁨,
익산과 완주, 김제, 군산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